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1번지, 네. 서울 강남구 분위기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네, 강남은 항상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뭐 분석이나 뭐 이런 아파트 개별 단지를 분석할 때마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단지들이 좀 많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일단 최고 입지고, 이 최고 입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네.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게 이제 신현대입니다. 네. 현대아파트 9, 11, 12차. 네. 그래서 최근에 34억 3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23년 3월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는 21년 10월 달에 36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게 직전 거래가 21년도 됐다가 코로나 시절 때는 거래가 없다가 그 다음에 23년 최근에 이제 저번 달이네요. 그렇죠. 32억. 보통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지금 개별 단지 진단해 보면 최고가 대비 하락한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22년도는 아예 거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5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거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상징적인 동네다 보니까, 그렇죠. 뭐 시장의 영향을, 막 시장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이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최고가는 이제 36억이었던 반면, 이제 22년도는 거래가 없었고, 34억 3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재건축 호재가 계속적으로 깃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될 때까지 아마 여기가 이 압구정 현대 라인이 재건축 될 때까지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바람이 좀 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길 따라 돈이 흐른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더 고수들은 물길 따라 흐른다. 물길 따라. 이러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네. 물길 따라 흐르는 네. 강남구에서 이제 한강뷰를 네. 바라볼 수 그렇죠. 있는 네. 이런 곳이고, 네. 그 다음 이제 좌청룡 500호에서 좌측에는 이제 반포. 네. 그래서 또 유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우측에는 또 뭐예요? 잠실. 잠실. 네. 그래서 이제 길 따라 있으면서 강남권이면서 네. 이제 한강뷰가 보이는 이런 네. 아파트였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반포를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반포는 재건축이 되면서 사실 1등 순위가 강남에서 바뀌었잖아요. 네, 서초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넘어갔고요. 네. 근데 이제 현대 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된다면 바뀔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실거래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락이 뭐 깊지도 않고 또 이걸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그렇죠. 여기는 네. 뭐 그냥 특수한 곳입니다. 네. 그냥,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지를 조금 알면 좋으니까, 네. 상권이나 하권을 좀 먼저 살펴보면, 네. 상권이 신사동에서 압구정동까지 해서 네. 여기 로데오까지 하면 또 엄청난데, 엄청나죠. 보라색이 최고거든요. 네, 네. 2,000개가 넘는 상권을 이제 최고의 상권으로 보는데, 네. 2,931개. 네. 그다음에 압구정동 로데오 쪽으로 빠져도 1,829개. 네. 굉장히 요 압구정동 청담동까지 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사실 강남역 인근과 거의 비벼봐도 될 정도로 그럼요. 사실 강남대로를 따라서 강남역 상권을 다 합치는 규모랑 아까 저기 있는 압구정 쪽 상권이랑 저는 비슷하게 좀 규모가 숫자로만 보면 그렇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1등 하면 우리가 명동을 많이 보는데 네네. 명동 종로 요 라인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강남이 태남 태북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대치동 서울 2위죠. 네. 3,100개, 그다음에 2,500개, 1,500개인데 여기 그 못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요 학군을 보면 학원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학원가가 더 중요해요. 이 보면 신사동이 112개, 네. 그 다음에 로데오, 요 압구정 현대 1, 2차 밑으로 해서 6, 7차 밑으로 해서 81개 이래 있죠. 네. 그래서 개수만 보면 적당히 있구나인데, 합치면 한 200개 좀 넘는 수는 규모. 네. 그러면 이제 대치동 학원가랑 비교하면 개수는 비교가 안 되죠. 1000개가 가깝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을 보면 네. 대치동 학원가가 상당히 비용이 높은 편이거든요. 서울에서도 1위. 네, 2.7만 원입니다. 네. 여기도 일부 3.5만 원이 있네요. 네네네네. 근데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데 가면 2만 원, 3만 9천 원이에요. 3만 9천 원 돼 있네요. 네, 그래서 가격으로만 따지자면 여기가 대한민국 1등이지 않을까. 전체에서도 그렇고 강남구 내에서도 이 교육 비용, 사교육 네. 비용만 따져도 이 압구정 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동네는 또 네. 가외도 굉장히 그렇죠. 네, 많을 네. 거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 따지면 교육에 쏟는 돈이 엄청난 거죠. 이것보다 드러나진 않지만 더 많을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건 이제 신현대 아파트. 요 동네는 시세를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뭐 가늠하기가 힘든 동네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태북을 봤다면 이제 태남을 봐야 되겠죠. 네. 레미안 대치팰리스.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역세권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네. 이렇게 도곡역에 이제 5호선 수인 분당선이 있고 우측에도 또 대치역이 있습니다. 3호선이랑 같이. 네. 여기는 이제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네. 아파트면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입주 연식을 보면
자, 입주 시기로 보면 그나마 신축이라 부르기는 이제는 조금 연식이 돼가고 있지만 23년이니까 8년, 9년 차 네네.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도 강남권 내에서는 나름 새 아파트의 그렇죠. 좀 위상이 네. 워낙 새 아파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구평의 좀 대표적인 거래를 보면 되거든요. 네. 사실은 뭐 한강이 보이는 대표 단지가 있다면 또 내륙 쪽으로 역세권 이용이 편리한 그런 단지 중에 또 네. 대표적인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레데펠은 이제 33억 하던 게 네. 28억 2천입니다. 약간의 조금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만은 최고가 대비 예. 그래도 여기도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23년 1월, 2월 이렇게 각각 한 건씩 그게 28, 9억 정도. 그렇죠. 뭐 확실히 강남권은 다른 지방이나 수도권 혹은 이제 서울 내에서도 좀 입지가 B등급, C등급 요 정도 단지에 비해서 하락률 자체가 거의 뭐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이 정도 사시는 분들이 네. 그냥 그 돈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22년 하반기가 가장 시장이 공포에 얼었던 시기잖아요. 네네.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때 그냥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뭐 수인 분당선, 3호선, 더블 역세권 이용하는 교통에 굉장히 좋은 편리한 단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학원가가 또 이용하기가 좋은 그런 대표적인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군도 좋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단지는 확실히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런 압구정 신현대, 압구정 라인이랑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가격 방어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네. 청담동입니다. 청담자이. 네. 청담자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강남은 뭐 우리가 대표 단지가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34평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뭐 차트를 보다시피 사실 한두 건의 거래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1년 8월이 최고가로 29억 3천, 23년 1월에 28억 한 건 거래. 33평 기준으로는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네. 뭐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대표 단지는 거래가 많지도 않은데 또 거래가 되었다 한들 뭐 하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맞죠. 확실히 아파트 내에서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개별 단지들이 확실히 좀 안정성이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33평이 있으면 이제 34평도 네. 이래 보면 거래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19년 12월이 최고가고 네. 이제 없고 그다음 36평이 아마 84일 것 같아요. 36평이 89네요. 89 제곱미터네. 네. 36평이 그나마 거래가 조금 있는데 네. 22년 9월 달에 36억 5천 하던 게 23년 2월 달에 33억. 네. 그러니까 10% 정도 네. 조정받은 거죠. 최고가 대비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조정을 뭐 이거는 조정 다른 데는 거의 급락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요거는 그냥 조정 수준. 네. 뭐 청담자이, 그다음에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그다음에 현대 압구정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다 들어봤을 거고 네. 또는 임장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확실히 아파트계에서는 안전자산, 네. 확실히 저희가 숫자로도 이게 실거래로도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청담 3일, 그렇죠. 거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분양하죠. 네. 이게 청담 르엘. 네. 청담 르엘이고 23년 6월 달에 네. 분양을 합니다. 뭐 분양할 겁니다, 그죠? 네. 분양 시기가 23년 올해 6월 예정이네요. 1261세대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강남권에는 땅이 이제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서쪽으로 나가면 반포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대규모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심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앙으로 올수록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1000세대가 넘는 롯데에서 하이브랜드 르엘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렇죠. 단지일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르엘이 롯데의 네. 그 하이엔드 하이브랜드죠. 브랜드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다 아는 게 삼성역. 네. 삼성역을 기준으로 GBC 호재. 예, GBC 호재도 있고 여기가 이제 천지 개벽할 동네 중에 1번지 아닙니까? 네네네. 예, 바로 여기에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따지자면 사실 이런 호재로 인해서 호재를 더 받는 거는 빌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또 아파트를 좋아해서 아파트를 본다면 네. 당연히 대치동, 그렇죠. 그 다음에 청담동이거든요. 네. 사실 바로 위가 청담동이에요. 또 더 넓게 보면 옆에 송파구의 잠실까지도 네. 퍼지겠죠. 네. 그냥 어디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삼성역 네, 인근인데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뭐 워낙 입지도 좋고 워낙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그렇죠.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여기를 가지고 시세 트래킹을 한다 이런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그들이 사는 부자 동네는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이렇게 살펴보았던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끝내면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뭐
PIR 지수에 통해서 준비해놓은 거 있죠. 네. 네. 얼마 정도 고평가인지 그냥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예, 강남 자체가 47% 고평가되었다가 네. 소득 대비 집값을 했을 때 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34% 여전히 고평가입니다. 확실히 숫자는 한 13%, 그죠? 아까 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까 세 개 단지 봤잖아요. 예. 신현대, 레미안 대치팰리스, 청담자이. 네. 이런 것도 가격을 보니까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10% 정도 그렇죠. 선에서 이렇게 빠진 느낌인데 이게 그대로 수치로 좀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리치고를 통해서 네. 소득 대비 집값을 보고 네. 추출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압구정 현대 이런 거는 당연히 네. 고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하면 네. 레드펠, 청담자이 네. 뭐 이런 거는 한 13에서 25%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 평균보다는 네. 더 아래에 있어요. 워낙 다른 아파트들이 고평가로서 좀 높았던 거 아닌가. 네. 뭐 그러면 돈만 여유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하방 경직성도 너무 강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사는 분들은 돈에 대한 좀 구애를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수요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쾌적한 대단지를 주문한다라면 이제 압구정 쪽이나 아니면 이제 역세권에 있는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요 라인 쪽으로 해서 좀 살기가 좋고 네. 조망을 원하신다면 뭐 현대, 자이, 뭐 분양하는 르엘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곳이 강남구가 아닐까. 그렇죠. 네. 누구나 돈만 이제 있다면 이건 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강남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이렇게 주요 지역들을 한동안 쭉 촬영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전국을 돌 겁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시군구별로. 네, 네. 지방, 광역시, 그다음 지방 중소도시까지 네. 저희가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을 돌겠습니다. 자, 그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지역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인 강남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의 결론은 주요 단지들은 여전히 고평가라고 하지만은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지역은 단지는 없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은 네. 입지가 중요하다. 네. 오를 때는 많이 오르더니 떨어질 때는 여기는 완전 뭐 다른 데 대비 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역시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부동산 기둥이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래도 다른 지금 이제 좀 곡소리 나는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많이 반전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요 이제 기둥을 먼저 보고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쭉 전국적으로 돌 거니까 사실 이거를 봐야지 다음 지역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강남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방 광역시까지 네. 또 서울의 다른 구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